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젊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고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과 수많은 관계들이 고독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용히 숨어 있던 고독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녀들은 제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없애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려 하고, 바쁘게 움직이려 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음으로 외로움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외로움을 치유해야 할 감정이 아닌 지혜로 빚어낼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납니다. 그리고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삶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 고통은 내가 느끼고 내 기쁨은 내가 느낍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도 결국 스스로 내립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젊을 때는 일과 관계로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외롭다고, 친구들이 연락하지 않아서 외롭다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외롭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그들이 있었을 때 외롭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 때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마음 한편은 늘 외로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노년은 이 외로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기입니다. 바쁜 일상도 없고 관계의 소음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할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로움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고. 젊을 때는 외로움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만들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그저 인간 존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 즉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채워줘야 한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야 한다. 누군가 나와 이야기해야 한다. 누군가 나를 챙겨줘야 한다.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욕망을 줄일수록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고 평정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많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욕망들이 점차 줄어듭니다. 성공도, 돈도, 인정도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해야 한다, 갖고 싶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음의 소음이 잦아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 속에 온갖 소음이 가득합니다. 이것 해야 하고, 저것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얻어야 하는 것들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소음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이루어야 할 것도 별로 없고, 얻어야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욕망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외로움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욕망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하루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욕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고독은 고통에서 자유로 변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괴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고독을 지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고독을 사랑한다고. 이것은 거만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생각할 때 더 충만함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책을 읽을 때, 사유할 때, 관찰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노년기에야 비로소 이런 활동들이 진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하루 종일 봅니다. 소음으로 외로움을 덮으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마음에 와닿는 책,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면 충분합니다. 사유하십시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십시오. 지난 삶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길을 걷다가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관찰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혼자 할 때 가장 깊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대화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책 속으로, 생각 속으로, 관찰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고 그 시간을 글 쓰고 생각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나를 깊게 만드는 시간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통찰이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텔레비전 소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책과 사유와 관찰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그립습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언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은 명확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 중 절반은 사람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길 바라고, 친구가 연락하길 바라고, 이웃이 안부를 묻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충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고, 이웃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외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왜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도 바쁩니다. 이웃이 안부를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웃은 남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서운함도, 실망도, 분노도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합니다. 관계는 깊을수록 상처가 생기기 쉽다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큽니다. 더 많이 챙겨주길 바라고, 더 자주 연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큽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가벼운 연결이 가장 건강한 형태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 부담 없이 만나고 부담 없이 헤어지는 관계, 자주 보는 관계보다 편안한 거리감이 유지되는 관계가 마음을 지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합니다. 자식과 매일 통화해야 하고, 친구와 자주 만나야 하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몇 달에 한 번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관계의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편안한 관계. 이런 관계가 노년에는 가장 좋습니다. 끈적끈적한 관계, 의무가 가득한 관계, 기대가 큰 관계는 오히려 피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라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선입니다. 고슴도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우니까 서로 붙으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복잡한 관계, 의무가 많은 관계, 기대가 큰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 평온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평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노년 외로움이 심해지는 진짜 이유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워서입니다. 마음 속에 온갖 잡음이 가득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지난 일에 대한 후회, 감정 소모가 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잡음들이 외로움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평온을 해치는 모든 것과 거리를 두라고. 먼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 저 사람은 손주가 많다.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이런 비교가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비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속사정은 모릅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십시오. 둘째, 지난 일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다.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망칠 뿐입니다. 후회를 놓으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감정 소모가 큰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귀합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들과만 만나십시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평온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또한 텔레비전 뉴스를 과다하게 보지 마십시오.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사건, 사고, 갈등,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뉴스는 최소한으로만 보십시오. 꼭 알아야 할 것만 보고 나머지는 차단하십시오. 소모적인 대화도 줄이십시오. 남 험담하는 대화, 정치 이야기로 싸우는 대화, 누가 잘못했다고 따지는 대화, 이런 대화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책 이야기, 추억 이야기, 좋았던 일 이야기, 이런 대화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요구도
의도적으로 줄이십시오.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는 요구에 다 응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온을 해치는 모든 것과 거리를 두라고. 사람이든 상황이든 생각이든 평온을 해치면 멀리하라고. 마음의 잡음을 차단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평생 찾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물건에서, 상황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행복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노년의 최종 지혜는 자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와 마주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서운했습니까? 왜 서운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왜 두려웠습니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어 사유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두 줄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내면의 문을 열어줍니다. 평생 외면했던 나와 만나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 살고, 배우자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노년은 나를 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부모 역할도 끝났고, 배우자 역할도 줄었고, 직장인 역할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나입니다. 역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이 나와 친해지십시오. 나를 알아가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편안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알아가십시오.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평생 나를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가장 조용한 방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와 깊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 자유롭다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눈치 봐야 하고,
맞춰야 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역할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맞출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큰 선물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습니다. 조용히 나와 마주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소음으로, 무의미한 관계로, 쓸데없는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외로움을 이해하고 다루고 길들이십시오. 외로움과 친구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쇼펜하우어식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욕망을 줄이면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지적 고독을 즐기십시오. 책과 사유와 관찰로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십시오. 넷째,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평온을 얻으십시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다섯째, 마음의 잡음을 차단하십시오. 평온을 해치는 것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여섯째, 자기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나를 알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 6가지는 외로움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나를 다시 깨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역할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마침내 나와 온전히 함께할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더 깊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내면이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로움과 함께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